홍명보 감독입니다. 오늘 새벽에 홍명보 감독이 입국했어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실망한 팬들에게 설명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남아공전 페인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분석 드렸을까요? 기자회견부터 지령이다 안 받으시는데 원래 안 받기로 하신 겁니까? 홍명보 가자! 홍명보 자, 김정희님 대단한 또 우리 국민들이에요. 새벽 3시에 또 기다리고 있다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굉장한 어떤 분노를 또 표명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분노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으로 국론이 통일됐습니다. 똑같이 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저는 그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보도에 나왔어요. 남아공전에서 1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으면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어야 되는데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넣는 걸 보고 아 감독 없이 선수들끼리 가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감독해라 라는 얘기까지 달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축구를 정말 자세히 모르는 비전문적인 국민들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의 전략이 있는가, 전술이 있었나, 도대체 어떻게 선수들과 팀플레이를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문제들이 지적이 된 거고 또 사퇴 기자회견 하는 것도 3분이 채 안 되는 동안 읽고 갔잖아요. 그 태도 논란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구의 미래는 없겠구나. 일본을 보시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신새벽에 3시 몇 분에 도착했다는데 아마 미리 가서 밤새 기다린 분도 계셨을 거고 홍명보 감독을 꼭 보고 내가 비판의 목소리 한마디 꼭 내고 말겠다라는 붉은 악마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붉은 악마까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양태정 변호사님, 붉은 악마 입장문인데 자신의 과거 실패를 세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 더 이상 대한민국 축구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한다. 적폐들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축구가 굉장히 실망스럽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대부분이 이 축구협회라든가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아쉬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꼭 이게 결과가 우리 대한민국이 32강에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축구협회장, 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그 임원들에 대해서 문체부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 4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적법하다. 이미 그 판결도 나온 상황이고 물론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결과까지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법원은 이런 그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지금 협회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한 셈이긴 하고요. 또 그 판결문을 보면 그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는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라고도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에 대해서 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했다.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선임된 감독이 결과까지 이런 졸전을 치렀으니 당연히 비판을 받는 거는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명보 감독 사퇴하셨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신 걸로 보이지만 저는 더 기다릴 것도 없이 정몽규 회장도 빨리 사퇴를 하셔서 축구협회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만이 그나마 이 성난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제 홍명보 감독의 사퇴 기자회견 모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기대하셨던 결과를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모두 감독인 저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준 선수들과 코칭 스텝, 지원 스텝, 그리고 대표팀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퇴장하는 모습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02년 함께 월드컵 주역을 썼던 동료 선수들도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 은퇴하고 정몽규 있는 축협 들어간 적 없다. 똑같은 사람 되기 싫었기 때문. 축협 모두 청소될 것이다. 이천수 선수, 명보형 진짜 싫다. 월드컵 2번이나 지휘할 기회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박지성 선수,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 월드컵의 실패를 반복했다. 같이 경기를 뛰었던 동료들조차도 굉장히 호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일단 선정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그게 또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또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서도 안 내고 면접도 안 내고 면접도 보지 않고 동네 빵집에서 결국 감독으로 선정되는 그런 절차. 그에 대해서 정몽규 회장이랄지 홍명보 감독에서 그 당시에 엄청난 비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건 애견된 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뭐 지역 예선이랄지 평가전 할 때 보면 똑같아요. 전술이 똑같아요. 3백. 그러면서 전술 바꾸지도 않고 자기가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기를 못 보여줬는데 이거 월드컵 가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못 보여주죠. 그러면 그전에도 교체를 하든지 어떤 형식이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정몽규 회장이 또 연임을 하면서 또 이게 계속 카르텔처럼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견된 참사였음에 불구하고 현재 어떤 시스템이 이걸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어제 본인이 사과문 읽었잖아요. 꼭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국어책. 그리고 내용을 보면 나는 결과는 잘못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나에게 잘못이 없다. 하지만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런데 앞으로도 한국의 축구를 해서 응원을 하겠다는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홍명보가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걸 바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치지나 말지.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능한 어떤 감독인데 어떤 사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편한 사과를 좀 하고 마지막까지 저렇게 끝이 안 좋게 떠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이었을지 모를 손흥민 선수도 입장을 냈는데 함께 보시죠. 이거 좀 안타까워요. 손흥민, 국민과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 저 역시 이런 경기 지켜봤다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팬분들 마음 돌릴 수 있도록 다시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 모든 걸 쏟아부어 다시 재준비해보겠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 리그로까지 이전을 해서 준비를 잘했는데 마지막 경기에 전반 내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홍 감독에 대한 비판의 이유 중 하나인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안타깝네요. 손흥민 선수의 글 중에 저는 제 눈에 띄었던 게요. 네. 어린 아이들의 꿈의 무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그렇죠.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저희 청년 시절의 기억을 하고 그렇죠. 있지만 그때 꼬마 아이들로서 정말 그 장면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꿈을 풀고 성장해 간 거거든요. 저는 홍명보 감독 선수 시절이었던 1994년 월드컵 때 독일전을 대상으로 3대1로 지고 있다가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경기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걸 너무 처참하고 허탈하게 무너뜨린 이 광경을 홍명보 감독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요. 과거 98년 월드컵에서 완전히 무너진 한국 축구 살리겠다고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와서 파벌 해체하고 많은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성과를 냈는데 다시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그런 모든
축구의 혜택을 입었던 홍명보 감독 본인이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참담한 마음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외부의 힘으로 변화를 당하지 말고 스스로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축구협회가 좀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놓친 제시 마치 감독은 캐나다의 영웅으로 등극했다고 합니다. 2024년 축협 전략강화위원회 희망 1순위였습니다. 캐나다 축구대표팀 감독 제시 마시. 제시 마시 감독과 협상 결렬됐고 캐나다로 갔죠. 캐나다는 우리가 진 남아공을 잡고 사상적 월드컵 16강을 갔습니다. 캐나다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김병민 부시장님. 네, 감독의 힘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축협에서 홍명보 감독을 왜 선임한다고? 과거의 실패를 분명히 다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감독 선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 고발까지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만약 축구협회가 정말 온전하게 국민과 축구팬의 마음들을 다 이해하고 가장 잘 한국팀을 이끌 수 있는 감독을 모셔왔다면 2002년도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신화를 재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걸 지켜보면서 사실 이번 축구 시작할 때부터 흥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선수들 기죽을까 봐 여기에 대한 비판하지 않았던 팬들도 많았을 텐데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축구협회 어떻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될지 곰곰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물론 감독이 경기를 지려고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전략과 전술이 너무 없었다. 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왜 쓰지 않았느냐. 특히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교체 투입한 것. 그리고 이재성 선수를 쓰지 않았던 것. 지금 저기 밈이 하나 돌고 있던데 저 찾아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간 휴식 시간에 이강인 선수가 저렇게 입모양을 기반으로 추정한 겁니다. 재성이 형 지금 넣어야 돼. 나중에 늦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아닌데도 선수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그 선수를 기용하는데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이 코칭 스텝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지만 예. 뭐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축구 경기를 보셨던 많은 팬분들께서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손흥민 선수의 후반전 교체 투입은 전략적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뭐 감독이 선수 선발을 하는데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상대를 분석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 이재성의 결장 자체는 물음표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왜 그랬을까요? 왜? 이재성 선수는 뭐 1차전 체코전에서도 너무 좋은 활약을 했고요. 뭐 제가 또 분석을 하면서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손흥민, 이재성이라는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우리 대표팀 공격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라고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남아공전에서는 교체 출전도 아니고 아예 결장을 했기 때문에 예. 홍명보 감독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음모론적인 이야기들이 예.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는 그 음모론이라는 게 네. 뭐 자격지심, 본인도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지만 손흥민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자격지심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평가했던 예. 이 발언들 별로 뭐 잘도 못하면서 네. 그리고 뭐 여론이 원하니까 그래 뽑아드릴게 뭐 이런 느낌의 글까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과거의 이 언행들과 최근의 행보들 그리고 최근 뭐 기자회견까지 이어졌던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고 증인이고 나보다 더 위대한 선수는 있을 수 없어. 라는 것을 이제 팬분들이 좀 느끼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자꾸만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드나 봐요. 맞습니다. 참 이거 과거부터 손흥민 선수가 이번 대표팀의 또 월드컵의 주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사실인데 예. 주장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발탁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잘한다고 하기에 뽑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자신이 사령탑이고 모든 거를 다 결정하는데 내가 판단해서가 아니라 남이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걸 믿어보겠다는 식의 말하는 것 자체가 공개 속상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를 중간에 빼거나 후반부 투입하는 데 있어서 나이, 체력적 요인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 손흥민 선수가 34살입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인 홍명보 감독, 그 당시에 33살,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당시 히딩크 감독이 홍명보 선수가 나이가 많다고 뺐습니까? 마지막 오히려 승부차기 스페인전 키커로 나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즉 캡틴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캡틴이 팀 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가 다른 선수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홍명보 감독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를 중용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떠한 또 경계의식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가장 황당한 발언은 주장 완장 교체와 관련됐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주장이 좀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해도 될까요? 뭐 변경될 수도 있고 변경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감독님이 생각하는 대표팀 주장의 기준이 어떤 부분일까요? 경험이 좀 있어야 되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고, 하여튼 뭐 저는 주장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손수 변호사, 아니, 홍명보 감독이 주장을 안 해봤나 보죠? 주장 오래 했죠. 실제로 2002 월드컵 때에도 주장 완장 차고 또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승부차기 성공시키면서 4강으로 가는 그 모습 TV 애국가에도 나오거든요. 예, 맞네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어떤 의미일까 잘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잠깐 본인이 뭐 착각을 했는지 또는 다른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002 월드컵 말씀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히딩크 감독도 홍명보 선수를 상당 기간 동안 안 불렀습니다. 이게 뭐 속도가 좀 느려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찌 보면은 스타 선수 길들이기일 수도 있거든요. 선수단을 장악하고 본인의 감독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종종 있죠. 그래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여러 홍명보 감독들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혹시 뭐 그런 차원이냐라고 네. 한다면은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죠. 네. 뭐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그런 좋은 의도 또는 본인의 시도라고 볼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서 출발했다는 점, 또 그 후에 하프타임에 출전했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 등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힘든 거예요. 네. 이건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월드컵 정말 땀을 많이 쏟아부은 우리 선수들 고생 참 많이 했죠. 기본 수당 5천만 원에 체코전 승리 수당 3천만 원까지 8천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홍명보 감독이죠. 연봉으로 이제 20억 원을 받기로 했는데 2년치 다 근무했다고 치고 40억 원을 받고, 그럼 마지막 봉사를 하기로 했다. 봉사라는 말에 20억 원이 과연 어울리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강성주 회의원 보면 결국은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까지 포함해서 100억, 홍명보 감독의 2년치 연봉 40억, 140억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거잖아요. 자, 어떻게 그럼 축구협회 저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물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몽규 회장한테. 참 답답하죠, 이런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요. 뭐 대한축구협회가 천안으로 이 축구센터를 이전하면서 코리아 풋볼파크가 개장했는데 그에 따른 채무도 굉장히 지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돈 거릴 수밖에 없는 축구협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그렇다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더 필요한 곳에 투자를 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더 새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참 뭐 축구팬들 입장에서는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이 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게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에 같이 후보로 언급됐었던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 최초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으로 올 뻔했죠. 맞습니다. 실제로 면접까지 이루어졌었고 뭐 세부적인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다라고 이제 협회는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 자체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이 면접 과정 이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이제 제시 마치 감독은 결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 일부 귀국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내일쯤 올 걸로 보이는데 입국장에서 많은 아마 또 팬들이 손흥민 선수만큼은 환영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